약속의 10월, 시장은 기다렸단 듯이 악재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악재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락에 대처하고 불장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기온이 하락하면서 꽤나 추워진 날씨와 함께 비트코인도 꽤나 많은 하락을 하면서 61K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10월달에 오른다고 해서 10월달만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진짜 왜 이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스멀스멀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쭉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앞으로 방향성에 너무너무 중요하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부탁드리고, 어느 코인 유튜버보다 빠르게 정리해서 영상 올리는 거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항상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 어제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는 예상대로 수치는 좋게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대폭 상회하는 모습까지 나왔지만 그 안에 세부 데이터가 문제였죠. 구인율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직률과 자진퇴사율이 감소했습니다. 이직률과 자진퇴사율이 감소했다는 건 내가 이 직장을 떠나서 쉽게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걸 시사했죠. 거기에다가 제조업 고용지수는 예측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저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더 큰 프레임을 보여주는 고용지표라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조업 고용지수는 9월 통계이고 구인이직 보고서는 8월 통계라 제조업이 더 선행성 지표라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측치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고용지수 발표 이후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죠. 제일 큰 하락을 부른 두 번째 요소는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스라엘 전쟁은 7월 말부터 이란의 하니에가 암살되고 나서부터 이란은 계속 보복을 계획해왔고,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까지 죽고 나서야 보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사일을 180여 발 쐈다고 하는데 미사일을 모두 격추시키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공격을 시도했다는 건 본격적인 전면전에 들어설 것으로 볼 수 있죠. 지정학적인 이슈는 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 더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 증가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방어적 스탠스만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미군 기지가 공격당했을 때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말로 위협만 했었죠. 이런 바이든 정부에 트럼프는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전 세계가 불탈 것이다, 얘네들이 무능해서 우리를 세계 3차 대전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뉴스에는 보이진 않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는 바이든 정부를 탓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트럼프의 당선 확률 증가는 당연히 크립토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겠죠. 그래도 일단 당분간은 전쟁이 더 확산될 수 있으니 조금 더 관망하는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요소로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 이시바 시게루의 당선입니다.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총리 선거 지원 5번 만에 붙은 집념 있는 남자입니다. 한국에도 매우 비둘기적인 인물로 우리나라는 이번 이시바 시게루의 당선을 좋게 보고 있죠. 하지만 자산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왜일까요?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노믹스 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베노믹스 정책이 뭔지 알아야겠죠.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2012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잡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면서 시장의 큰 유동성을 풀고 엔화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출을 증가시켜 기업의 성장을 끌어내는 정책이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서 일본의 주식시장도 크게 성장했었죠. 이렇게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덕분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투자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이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제로금리니까 엔화를 빌려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제로금리 때문에 통화 가치가 내려가니 갚을 돈도 적어지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통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갚을 돈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8월에 금리를 올렸을 때 엔캐리 이슈가 터졌던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시바 시게루로 돌아와서 이시바 시게루가 아베노믹스에 반대한다는 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상황이라 엔캐리 청산 이슈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되었다고 한들 금리를 올린다는 건 미국과 등을 돌린다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왜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더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이슈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연습용으로 텔방을 계속 운영하면서 시황을 계속 올리고 있긴 한데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픈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구독자 좀 더 모으고 오픈하라고 하네요. 얼른 텔레그램방 오픈하고 여러분들께 빠른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제 영상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큰 뉴스는 앞선 하락 뉴스에서 정리해드렸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64K부터 60K의 롱 포지션 물량들을 대거 청산시키고 지금은 숏 포지션 물량이 훨씬 많이 분포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았을 때는 여기서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숏 포지션 물량을 다시 청산시키러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온체인 활성 주소수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 들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체인 활성 주소수가 엄청 높아졌을 때 70K를 돌파했었습니다. 지금 60K가 넘는 가격에서 온체인 활성 주소수가 활성화만 된다면 70K는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데이터죠. 또 수익률 조정 데이터를 보시면 최근 사이클 고점을 찍고 수익률이 음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걸 의미하고 시장이 견고하다는 건 다음 불장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제대로 다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또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의 유통 속도를 보시면 일정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홀딩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것과 같죠. 홀딩을 계속 지속한다는 건 아직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익절하고 나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시사해 줍니다. 지금 10월이 찾아왔지만 시장의 흔들기로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흔들기라는 걸 여러분께서 꼭 인지하시고 이 시장 끝까지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